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9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K리그 1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38회차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14경기로 들어왔는데 1등 적중자가 1명이 나오셨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이 되는데 이 맨유와 영보이스의 승리를 제외하고 최대 이변 결과였던 세비야 무승부, 셰리프티 승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무승부를 잡아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축구토토 승부패 37회차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신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이변 결과 적중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오프라인 한도 풀 베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을 빠르게 이미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지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현미경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24.3배당의 조합픽이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990원, 4,990원 커피 한 잔 비용을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 관련해서도 다양한 혜택과 자료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노리치 시티와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0무 4패로 최하위로 처진 것이 노리치인데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도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와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부 리그 시절을 통틀어서 1승 5패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2패를 당했던 노리치 시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에서 와포드를 상대로 이 복수국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득점이 단 한 골입니다. 그것도 테무 푸키 선수의 페널티킥 골이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경기는 필드골이 필요한 노리치 시티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2승 3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에서 1승을 거둔 것이 전부인데 그래도 홈에서 아스톤빌라를 꺾으면서 이 쾌조의 출발을 보이는가 싶었지만 그 이후에 연이어서 패배를 당하면서 노리치 못지않게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3연패 기간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공격진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시소코나 에테보 같은 다부진 미드필더들을 영입을 하면서 중원의 수비력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1승이 절실한 상황과 최근 맞대결 무승부가 없는 빠꾸 없는 양상을 고려를 하면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서로 질 수 없다가 나오면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와포드만 만나면 작아졌던 부분이 있고 최근 와포드전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와포드가 이적 시장을 통해서 미드필더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중원 밸런스와
수비력이 한껏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측면 자원인 사르가 포진한 와포드의 전체적인 공격, 특히 측면 짜임새가 나와 보이기 때문에 와포드 쪽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최근 노리치 시티가 레스터, 아스널이라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노리치 시티가 개막 후에 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초반 대진이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 아스날, 강팀들과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만으로 노리치를 과소평가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와포드가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노리치가 왼쪽 측면 수비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포드가 자랑하는 오른쪽, 특히 사르를 활용한 측면 공격을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노리치의 골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리치 역시 최근 살아난 경기력과 선제골 득점 시에 웬만하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강점이 발휘가 된다면 와포드를 상대로 노리치 또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6경기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무승부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첼시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구장인 빌라파크에서는 1승 1무로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것이 빌라이고, 최근에 주축 공격 자원들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와킨스 선수가 돌아왔고 측면에 트라우레 선수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공격력이 한껏 강화가 된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인 마르티네즈 선수와 부엔디아 선수가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까지 돌아온다면 최상의 전력으로 에버튼을 상대할 수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지난 시즌 1승 1무로 우위를 점한 것이 빌라와 에버튼의 맞대결 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번리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주전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타운젠드와 그레이 그리고 히샬리송 3인방이 공격에서 제 몫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에버튼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전력상으로 5대5 느낌이 강하게 나는 매치입니다. 양팀 모두 역습과 다이렉트 플레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방과 측면에 빠르고 기술적인 공격 자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 양팀 모두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서로의 공격진을 막아내는 데 수비진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난타전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고, 아스톤 빌라가 최근 에버튼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과 모처럼 핵심 자원들이 부상 및 자가격리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홈빨과 상대 전적의 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에버튼 역시 최근 기세가 너무 좋고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효율적인 카운터 축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튼 또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승무패 올마킹 지우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가 땡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인천과 성남의 경기인데 인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 두 경기에서 5골이나 내주면서 이 탄탄했던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리그 홈경기에서 6승 5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이고, 최근 성남 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승 3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2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주포인 뮬리치 선수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직전 서울 경기에서 용병 공격수 부시 선수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건데, 그래도 뮬리치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 인천전에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서울전에서 핵심 수비수 리차드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성남 역시 김광석이 빠지는 인천 못지않게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수비수들의 결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격 쪽에서 보다 짜임새가 있는 인천이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서 돌아온 무고사 선수가 공격 쪽에서 출전이 가능하고 김현 선수와 투톱을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홈경기에서 인천이 아길라르의 예리한 로빙 스루패스 한 방으로 김현 선수가 뒷공간을 침투를 하면서 결승골을 뽑아낸 장면이 있는데 이번 역시 성남 수비 3백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인천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이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가 이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의 핵심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최근 6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성남 역시 수비수 리차드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게바, 송시우 같은 공격 교체 카드도 풍부한 인천이 공격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인천이 리그에서 3연패가 없었다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천이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인천의 승리가 조금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성남 역시 패턴적으로 보시면 올 시즌 무자비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2연무를 거둔 가운데 올 시즌 리그에서만큼은 3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성남의 무승부가 없고 승리까지는 힘들다고 본다면 인천의 승리가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인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서울과 수원FC의 경기인데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올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최근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그래도 안익수 감독이 들어오면서 정신력 자체는 굉장히 무장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성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공격수 조영욱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원FC만 만나면 강했던 FC 서울입니다. 올 시즌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특히 나상호 선수가 2골이나 넣으면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수원FC는 원체 경기력이 좋습니다. 강원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원정 완패 당시 이 라스와 무릴로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아니었고 수비수 잭슨 선수도 영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을 상대로 서력에 나서야 하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서울과의 2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수원FC인데 현재는 3백 수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정감이 생긴 수비력을 바탕으로 라스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FC 서울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와 최근 경기력으로 봤을 때 수원FC의 승리가 점쳐지는 경기이지만 리스크가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에서 서울이 수원FC를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최근 안익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선수들의 정신력 자체가 살아난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공격수 조영욱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나상호 선수 역시 수원을 상대로 2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이 최근에 전북, 울산과 같은 강팀, 특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팀을 상대로는 의외로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도 수원FC 역시 이 강팀들 못지않은 공격력을 뿜어내는 호전성이 강한 팀이라는 점에서 서울이 의외로 득점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원FC 역시 무릴로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고 라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한 점과 중원에서 한승규, 이영재, 박주호가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잭슨 선수를 필두로 한 3백 수비가 탄탄하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수원FC의 승리가 좀 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수원FC의 약점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조용욱, 나상호 같은 슈팅 한 방에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골문에서 변수가 터진다면 서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의 안익수
아닉스 감독이 원체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최근 양동현이 빠진 상황에서 수원FC의 라스 혼자 조금은 위력이 반감된 듯한 공격력이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아닉스 감독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서울이 수원FC의 천정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무패 올마킹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직전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컵대회 포함 4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부 5패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지난 시즌 역시 두 경기 모두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더블을 허용한 레스터시티와의 상대 전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에 나서야 하는 브라이튼이고 최근 공격수 웰백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헤타페 출신의 윙백 쿠쿠레아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탄탄해진 전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이 특징인 것이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점유율, 압박, 패스 관련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공격 상황에서는 철저한 지공을 선호하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수비수 웹스터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웹스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직전 나폴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가 되는 레스터시티인데 그래도 제이미 바디 선수는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특유의 뒷공간 침투가 브라이튼전에도 나올 수 있는 체력을 비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핵심 중앙 수비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들쑥날쑥한 수비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스터시티인데 그래도 나폴리전에서 공격수 하비반스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요세 페레스 선수가 웨스트햄 퇴장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역시 나서지 못하는 점은 공격 쪽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달라진 점이 지난 시즌 경기력은 좋은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 시즌은 꾸역꾸역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백과 4백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포터 감독의 유연한 전술 변화와 탄탄한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 윙백들의 기량을 바탕으로 시즌 초반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에는 아쉬움이 있는 브라이튼이고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레스터시티에는 수비 뒷공간을 잘 털어먹는 제이미 바디 같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면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레스터가 시즌 초반에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브라이튼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나폴리전을 치른 레스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브라이튼에게 주도권을 내준 다음에 효율적인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폴리전에서 주축 공격 자원들이 꿀맛을 본 레스터시티이고 제이미 바디 선수가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 안배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레스터가 나폴리전에서 제공권의 약점을 드러냈지만 브라이튼의 공격 자원 중에서 제공권이 강점이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만 브라이튼에게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레스터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의외로 한 번 더 천정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맨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웨스트햄의 핵심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안토니오 선수가 웨스트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 어시스트도 3개나 올려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면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도 안토니오 선수가 골을 넣었던 만큼 안토니오 선수가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출신의 수비수 커트 주마가 합류를 하면서 중앙 수비가 한층 더 탄탄해진 면이 있습니다.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2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도 영보이스 원정을 떠났었는데 1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웨스트햄보다 이틀 정도를 일찍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웨스트햄보다는 체력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좀 더 많았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공격 쪽에서 카바니 선수와 레시포드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가 지난 시즌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28경기 무패인데 무승부가 조금은 많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웨스트햄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홈에서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최다 득점자이자 핵심 공격수인 안토니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떠난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틀 빠르게 영보이스 원정을 다녀온 맨유보다 체력적으로 열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팀 올 시즌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와 지공 시 충분한 패스를 돌리는 등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스타일이 비슷할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우위인 팀과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공격 자원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호날두가 건재한 맨유가 안토니오가 빠지는 웨스트햄보다는 골 결정력 면에서 앞설 것으로 보이고 최근 웨스트햄과의 상대 전적에서 맨유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맨유로 조금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맨유가 올 시즌 공식 경기 5경기에서 울버햄튼전을 제외하고 모두 실점을 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원정 28경기 무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도 시즌 첫 무승부를 거둔 맨유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고전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최대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입니다. 저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새벽에 펼쳐진 렌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여파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측면 자원인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모두 스타드렌 원정에서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첼시전에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수비수 탕강가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첼시전에 나설 수가 없고 다이어 선수마저 부상 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에서 해지가 되는 로메로 선수와 산체스 선수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렸느냐가 토트넘 수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첼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토트넘인데 지난 시즌 역시 1무 1패로 열세에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제니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의 상승세를 탔고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연속골 6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탱이가 간 토트넘의 수비를 상대로 루카쿠 선수가 날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지만 토트넘보다 이틀 더 빠르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퓰리식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도 없기 때문에 첼시가 좀 더 스쿼드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전을 앞두고 토트넘이 스타드렌 원정에서 출혈이 너무 컸습니다. 체력 소모와 더불어서 측면 자원 모우라와 베르바인이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토트넘이고 아직까지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까지 나오지 못하면 주전 측면 자원들이 전멸을 하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트넘 누노 감독이 과거 울버햄튼 시절에 자주 사용했던 3백 수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이 크로아티아 쪽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온 로메로와 산체스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고
있고, 로든 선수가 나온다면 이 3백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토트넘입니다. 갑자기 3백으로 전환을 하면 수비 조직력이 그만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백 전환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첼시에게 탈탈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공수에 걸쳐서 핵심 포지션에서 토트넘보다 훨씬 더 선수층이 두터운 상황입니다. 첼시의 체력적인 우위와 선수층의 탄탄함, 그리고 루카쿠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 첼시가 토트넘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승무패 39회차에서도 대박 적중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